3월 31일 화요일 아침, 나를 확 바꾸는 여행 나확행 15일 차를 시작합니다. 하늘이 아주 맑죠? 이런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8천 3개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어 내 생애 최고 해인 2020년 12월 31일에 회상해본 3월 31일 화요일 아침, 나 최단단의 사명은 변화와 도전의 삶을 통하여 타인의 삶에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다. 전설 같은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 체면 멘탈 코치,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되었다. 강력한 자기 체면으로 나의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시크릿의 모델이 되었다. 매일매일 최고의 몰입과 집중으로 책 읽기, 글쓰기, 극강까지 밀어붙이는 육체의 수련, 그리고 명상을 반복했다. 그러한 일상의 무제한 반복이 수행이었고, 수행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 강의, 코칭, 책을 썼다. 그리하여 세상이 나를 찾았다. 나는 행복한 수행자이다. 나는 행복한 지금 수행자. 시간 9시 15분입니다. 물론 저녁이고요. 오늘은 지난 일요일날 제가 강의를 했던 체면 세일즈에 대한 그 동영상을 풀로 편집 없이 올리겠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이 우울증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후두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기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약해지지 않는 마음을 전해주면서 체면으로 그들을 치유해주고 있고요. 또 퐁당퐁당의 원리를 이용해서 체면 세일즈를 강의하고 있는 한국 체면 세일즈 협회 최단단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뵌 분도 있고 아니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전반적으로 과연 체면은 왜 세일즈하고 결합됐을 때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낼까? 그리고 누구한테 체면 세일즈가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체면 세일즈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거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초반에 제가 그 동영상을 아주 짧은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요새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보여드릴 이유가 있는데, 남매입니다. 그 장하은 양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자, 저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체면 세일즈를 제가 전달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하은 양 얼굴을 보면 정말 좋아서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은 양이 언제부터 했냐면, 그 전에 아빠가 그렇게 좋아해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중학생 또 어느 날 그 기타 치는 어떤 여자분을 보면서 자기가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하은이 아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40년을 쳤고 하은이는 4년 쳤는데 자기보다 더 잘 친대요. 왜일까요? 좋아서 하기 때문에. 좋아서 하기. 진정으로 좋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 표정을 보면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아버지가 얘들한테 안 하는 딱 두 가지 말이 있대요. 첫 번째, 공부하라. 두 번째, 기타 치라. 두 가지 말을 절대 안 한답니다. 굉장히 현명한 아버지죠. 그죠? 현명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학교를 안 다녀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네들이 듣기 시작을 해서 전공하기는 어려운데 학교를 그만두고 기타를 한번 전염해볼래? 기꺼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MC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거 후회하지 않니? 저는요, 다시 그 시절을 가도 아니면 내 자식이 그런다고 해도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왜?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 손이 막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손톱을 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처음에 좀 많이 아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삶에서, 이번 생에서 내가 소명 같은 일을 찾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50, 60분 살았지만, 야, 내가 소명같이 해야 될 일이 뭐지? 그걸 찾은 사람 정말 행복하잖아, 그죠? 뭐 죽을 때까지 기타만 해, 죽을 때까지 야구만 해. 누가 하면 정해줬으면 좋겠어. 넌 야구만 하는 거야?
넌 이거만 하는 거야? 누가 한번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쭉 와보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마치 어떤 여인을 딱 만났을 때 야 첫사랑이 최고야 하다가 또 다른 여자 만나니까 돈 좋고 언젠가 첫사랑이 너무 많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와 이건 내일이야 이거 내일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한 건 없고 내가 어떤 구체적인 소명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구체적인 소명을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는 하루를 잘 보내는 겁니다. 아주 소박한 도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7시에 일어나면 한 6시쯤 일어나고 뭔가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면 세일즈를 전달해 드릴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겠다. 근데 지금 없다. 그럼 일단 하루를 바꾸는 시작부터 해라. 하루의 루틴.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지금 나를 바꾸는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8배 하고 명상하고 감사배 하고 푸시업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거는 한 1년 전부터 해왔는데 지금 왜 그걸 오픈하냐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나도 좀 저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오픈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최단단을 딱 나오고. 두 번째, 이제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 저는 저거 듣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기타를 쳐볼까? 근데 포기했어요. 왜? 다음 생에 오면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번 생에서는요. 이제 나이가 50이고 60이면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전공도 포기해야 되고 수준도 포기해야 되고 저는 기타를 쳐요. 잘 쳐요. 근데 수준은요. 1년에 한 곡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친구처럼 저렇게 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다른 게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와갖고 기타로 한번 전공해보고 싶은데 이번 생은 제가 늦었기 때문에 기타를 전공할 생각은 없고요. 1년에 노래 한 곡씩만 할 겁니다. 대신 하루에 10분씩 매일. 쉽잖아요. 그런 마음자세를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면 세일즈도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아 그래 아쉽지만 버리자. 지금까지 잘 해왔어. 해온 건 그대로 인정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 해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제가 이 마음 단단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데 제가 갑자기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전업을 포기하고 프로 선수가 되겠다?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포기할 걸 포기하고 이번 생에서 지금부터 그걸 위해서 한번 나가자는 세 번째. 체면을 걸면서 가자는 겁니다. 장하은 저 친구가 하루에 8시간을 기타를 쳤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을 친다고 저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모순에 빠져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1만 시간의 법칙.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웃라이어들 뭔가 특별한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들 보니까 그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했더라. 아닙니다. 시간보다 횟수예요. 자, 제가 뭐 기타를 친다고 한 이틀간 하루 온종일 한 10시간씩 친 거 하고 제가 기타를 치겠다고 하루 10분씩 1년을 친 거 하고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을까요? 10분씩 1년. 그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더 편할까요? 하루 10분씩 하는 거. 그렇죠.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야 1만 시간 투자해야 돼. 체면 1만 시간. 그래. 5년간 8시간 5년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럼 또 좌절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한 1시간 매일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면 세일즈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삶의 Y를 찾자. 내 삶의 Y를 찾아서 내 일의 Y하고 얼라인을 시키자. 두 번째, 이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 내가 가지고 정말 이번 삶에서 이것만 하고 싶고 전 영어도 좀 잘하고 싶고 운동도 잘하고 그렇게 몇 가지 하고 싶어요. 매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체면을 걸자. 체면을 걸자는 게 뭐 아무나 가보라고 우마리 밤에 이상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날마다 점점 좋아져. 난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왜 나한테 신경 쓰니? 신경 쓰지 마. 난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할게. 이렇게 체면을 걸면서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상황에 올라가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강사 소개를 제가 한 2번 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큰 거보다도 어저께 3월 28일이었죠. 그죠? 어제 갑자기 페북에서 저걸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2019년 3월 28일에 올렸던 글입니다. 보니까 저 때도 무심 300배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요새 108배에 300배로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봐주시면 저기에 제 인생의 사명문이 있습니다. 2019년도. 보시면요. 나 최단단의 사명은 변화와 도전의 삶을 통하여 타인의 삶에 의욕과 활력을 끌어오는 것이다. 2019년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나를 만든다. 한계를 뛰어넘고
태도와 습관을 바꾼다. 나 스스로 감동할 정도의 완벽한 하루를 산다. 일상이 수행이다. 수행을 통해 남은 것으로 강해와 코칭을 한다. 나는 행복한 수행자이다. 나는 행복한 수행자이다. 저거를 매일 아마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것이 이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4,8천 세 개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어 내 생애 최고 해인 2020년 12월 31일에 해상해본 3월 29일 일요일 아침. 나 최단단의 사명은 변화와 도전의 삶을 통하여 타인의 삶에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다. 전설 같은 노력으로 세계 유일한 동기부여 강사, 체면 멘탈 코치, 작가가 되었다. 강력한 자기 체면으로 나의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하고 뭐죠?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육체 수련 명상 매일 반복했다. 그러한 일상의 무지한 반복의 수행이었고 그 수행을 통해 얻은 것으로 강의 코칭 책을 썼다. 그리하여 세상이 나를 찾았다.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겸손과 피움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자. 나는 행복한 수행자이다. 나는 행복한 수행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매일 암송하고 다닌다고 하면 뭔가 잘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저도 인간이라 요리를 빠질 때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걸 딱 하면 아 그렇지 내가 전설 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런 사람인데 저렇게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하고 2020년이 달라진 건 뭐냐면 2019년도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나를 만드는 해였고 이제 그걸 만들었죠. 2020년도에는 내 생애 최고의 해를 만드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왜 체면 세일즈일까? 왜 뭐 명상 세일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체면 세일즈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를 보니까 기존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체면을 다 활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지만. 자 보자고요. 안기호란 아주 젊은 친구인데 민주영 대통령보다는 좀 덜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가 뭐냐면 강력한 자기 체면을 연구합니다. 나는 최고다. 저 연구 무대에서 한번 멋지게 놀아보자. 체면을 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연봉 10억대 체면을 걸고 뭐 강상사는 뭐 자기 체면 나는 계좌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세일즈다. 저렇게 탑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체면을 걸면서 자기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배운 게 그런 거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조 비티라는 분도 굉장히 마케팅에 전 세계적으로 한 3위 정도 잘하시는 분인데 독자에게 체면을 걸라고 합니다. 체면 거는 글쓰기와 관련된 자기 작업의 완결판이라는 거죠. 자, 독자에게 체면을 걸어라. 체면 거는 글쓰기와 관련된 자기 직업의 완결판. 그러니까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을 고객이라 생각하는지 스스로를 세일즈한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것도 좋다. 우리 이렇게 항상 체면을 써왔어요. 근데 내가 배울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서 탑에 있는 사람들, 뭔가 월등한 아웃라이어들은 이런 체면을 써왔다는 거죠. 이제부터 그 체면을 우리의 삶에 써보자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자기 체면을 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이춘재, 이 살인범, 얘를 위해서 또 체면을 또 그때 당시 수사관들도 받아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면은 그러면 엄청난 거죠. 왜? 벌써 탑에 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쓴 거예요. 우리만 안 쓴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왜 체면을 세일즈에 활용했냐 그거에 이해가 안 될 거고 두 번째, 그럼 체면과 NLP가 뭘까? 내가 체면이라고 하면 어디 가면 NLP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마 체면보다도 NLP를 더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체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면은 기원전 3000년 그 이전부터 우리가 활용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주술사들, 제사장들, 아주 특별한 특권 계층들만 그걸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내가 병을 고쳐주게 하고 막 공만이 한명 막 이상한 일을 하면서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1700년대 왔을 때 안톤 프란츠 메스머라는 오스트리아 의사가 드디어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체면을 걸면서 자석을 갖다 대니까 막 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이 낫더라는 거죠. 뭐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의사들에 의해서 유럽, 미국 의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게 체면입니다. 그건 굉장히 권위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샤머니즘이라든가 어떤 그 종교적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가까이 하긴 어려워. 그렇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 흥미로워. 뭐 특별히 난 못 배울 것 같아. 저 지금 최선 선생님 저한테 6주간 배웠는데 체면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제 강의에 녹아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6주간 무조건 실전 체면을 가르쳐주는 거죠.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면과 NLP인데, 자, 체면은 그렇게 하면서 쭉 와서 우리 어떤 그 병을 고쳐주고, 저 체면이 부각됐던 것들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정신분석계의 거두 프로이드가 체면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면이 물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왔던 건 뭐냐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전쟁 신경증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이 쭉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 고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NLP는 뭐냐? 1970년도에 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그린더와 리차드 밴들러랑. 한 분은 캘리포니아 대의 교수였고 한 분은 대학 원생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언어하면서 야, 우리가 이때 1970년도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가장 거장들이 누가 있을까? 세 분을 선택했죠. 그 중에 한 분이 밀턴 에릭슨하고 현대 체면의 아주 최도 버전이고, 두 번째는 프리츠 펄츠라고 그 게슈탈트 요법이랑, 그 다음에 버지니아 서티아 회사의 가족 요법이랑,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야, 우리가 이 사람들 탁월하게 모델링을 해보자.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탁월한 행동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NLP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 치유 쪽으로 갔는데 이게 세일즈나 여러 비즈니스로 하니까 굉장히 잘 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사기꾼들한테도 잘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와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녹아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두뇌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학문이죠. 좋은 학문. 이게 합쳐진 게 체면 세일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LP를 따로 배우거나 체면을 따로 배우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 체면 세일즈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거기만 아주 잘 들으시면 그대로 내 몸에 녹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체면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체면 세일즈 입장에서 체면을 정의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뭐 복잡하게 하면 현재 의식을 우회해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뭔가 선택적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뭐 여러 가지 아주 유식한 말이 있지만 우리가 체면 세일즈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의는 뭐냐면 체면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체면은 일상의 스트레스 상태, 좀 이따 스트레스 상태가 나올 겁니다.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체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이라는 것은 나와 누군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이루어지다.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아웃컴을 내려고 하면 저 체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패턴을 본 거죠. 자, 이제 NLP에서 존 그린더와 리차드 밴들러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봤는데 정말 특이한 언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어떻게? 나 손 씻었어. 나 손 씻었다는 게 그럼 저건 수고를 갖다 줘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뭔가 범죄에서 나 손 씻었어. 더러운 손 치워. 이상하죠, 그죠? 더러운 손 치워. 우리 김중배와 신수일 때 김중배가 그러잖아. 나라 이년한 그 김중배 나이아보다 그렇게 더 즐겁다냐? 더러운 손 치워라. 이렇게. 우리가 더러운 손 치우라 해도 수건 갖다 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어 패턴들이 틀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러운 손 치우고 하면은 뭐 손을 치우거나 뭔가 어떤 뭐 티슈를 갖다 줘야 될 텐데 아니더라는 거죠. 아, 이게 우리들의 메커니즘이구나.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냥 더러워 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뭔가 어떤 필터를 거쳐서 들어와가지고 아, 저거는 뭔가 다른 의미로 나한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NLP에서 녹아내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슴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의학적으로 가슴이 뜨거우면 저건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참 뜨거운 사람이 한 우리가 좀 편안해지잖아요. 저 사람 가슴이 좀 따뜻한 사람이야. 그 친구는 나하고 참 가까운 사이야. 그 친구 좀 LA에 있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이야.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심적으로 저 친구는 나하고 어렸을 때 굉장히 가까운 친구고 지금도 가까운 친구야. 나는 이 상담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상담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누군가는 나는 이 상담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특화된 사람이죠. 바라본다는 어떤 분. 자, 그것이 흥미있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청각 위주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뭔가 꼬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넘어오도록 할 때 저런 식으로 뭔가 방법을 하면 나한테 쉽게 오지 않을까? 이게 바로 체면 세일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일즈 체면에도 전통 체면과 현대 체면인데 전통 체면처럼 당신은 잠이 들어가지고 내 물건을 바로 사게 됩니다. 잘 팔리겠죠, 그죠? 근데 다 도망가겠죠. 이 기본적인 이 체면은 밀턴 에릭슨이 얘기한 대화 체면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 식사하셨죠? 맛있었죠? 오늘 좋아 보십니다. 제 채널 한번 배워보실래? 알았어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제 체면 세일즈. 체면 세일즈란 뭐냐라고 들어가 봐야죠. 체면 세일즈. 제가 그 전에 이거 쉽게 복잡하게 이거죠. 체면과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체면과 NLP 기술을 활용해 나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만들고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마음을 바잉 트랜스를 유도하여 사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지난주처럼 제가 앞단에 뭔가 설명이 간 다음에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퐁당퐁당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퐁당퐁당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자,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죠? 오랜만에 불러보고. 저겁니다. 저거. 뭐냐면, 저 친구는 돌을 호숫가에 던졌잖아요. 냇가에 던져서 뭐 딴짓하고 있는 누나를 이렇게 손등을 던졌잖아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호수에, 언어라는 돌을 던져서 저 건너편에 있는 고객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누나는요, 지금 동생이 뭐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무를 씻어도 나물에 어떤 관심이 없을 거예요. 공부를 살살 하니까 오빠 만날 때 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객한테 전화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고객 딱 준비된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하겠습니다. 이런 고객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고객을 만나면 민지롱 대표님처럼 처음에 망할 거예요. 너무 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고객은 없어요. 다 자기 각자 일에 바쁘다고요. 그 각자 일에 바쁜 걸 우리는 트랜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애들한테, 자기 비즈니스에 뭔가에 몰입이 되어 있다고. 나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트랜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이라는 곳에 이 언어라는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이 트랜스로 빠져있는데 내가 어떤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할 거예요. 농기적으로 이게 바잉 트랜스예요. 이 사람이 자기 트랜스에서 나한테 딱 넘어왔다. 바잉 트랜스가 됩니다. 그때는 제가 파츠로 매줄 쓴다 해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까지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까지. 그래서 퐁당퐁당을 제가 활용해서 쉽게, 아까 제가 체면 세일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걸 저렇게 때문에 보시면 체면과 NLP, 아까 제가 체면과 NLP가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체면과 NLP 기술을 활용해 나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만들고, 내가 매력적이어야 고객이 나를 볼 거 아닙니까? 내가 대자자 하면 고객이 보지도 않을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보겠어요. 내가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마음을 바잉 트랜스로 유도하여 사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쫙 말할 거죠. 말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이 체면 세일즈가 필요할까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세일즈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단지 세일즈 하는 사람, 우리가 세일즈라고 하면 사실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이런 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다 세일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같이 산다라고 하면 이건 세일즈예요.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세일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세일즈를 잘해서 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사람한테 전달할 거냐. 이게 바로 체면 세일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여기에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이 체면 세일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떤 세일즈 하시는 분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어느 분한테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잘 안 넘어가. 자, 그래서 체면과 트랜스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일즈를 어떻게 넘어가려고 자 보십시오. 이제 제가 퐁당퐁당을 하면서 저의 어떤 관심이나 흥미를 끌겠죠. 고객한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사람한테 제가 뒤에 얘기했던 페이싱이나 백트래킹 이런 걸 해서 나는 당신하고 코드가 맞습니다라는 걸 은연중에 그 사람한테 심을 거예요. 내가 내 고객하고 코드가 맞을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맞춰주는 거죠. 선생님이 내성적이에요? 선생님이 큰 소리에 내가 그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목소리가 빠르네? 나도 빠르게 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공통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객에. 그러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고객은. 그러면 제가 어떤 그런 관심, 흥미를 하면 고객은 나한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래퍼가 나하고 형성이 돼서 딱
드디어 체면 틀에서 저까지 딱 들어오면 저게 다이내트가 되는 거죠. 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이루거나 내가 뭔 서비스를 할 때 세일즈가 되는 메커니즘이 저런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강 체면 세일즈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입니다. 전체 세 가지인데요. 체면 그 위대한 힘, 나를 체면하라, 고객을 체면하라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하라고 체면이 뭔지를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체면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자, 나를 체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대화한다는 얘기는 물질과 물질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에너지가 대화하는 거죠. 근데 내 에너지의 크기가 작으면 내가 오히려 못 견뎌간다니까요. 내가 보험을 팔러 갔는데 한 사람이 그래. 야, 요새 보험하는 사람 어디냐? 딴 거 해. 아, 그렇지. 뭐 다단계를 갔는데 이 사람 야 무슨 다단계야? 저 집에서 술 한잔 하자.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에너지가 약해지면 이 사람한테 우리를 먹히는 거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력이든 뭐 싫은 영향이든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체면을 해가지고 어떤 누가 나를 건드려도 그래 난 이게 내 사명이야. 내 다단계 이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니한테 전달하는 거는 니한테 좋은 인생의 선물을 주는 거야. 이 정도 미쳐 있어야 체면이 걸려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대충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은데 뭐 하다 보면 남한테 금방 깨지죠. 너 왜 그래 해? 이게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무슨 다단계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체면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고객을 체면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언어로서 나한테 들려오도록. 고객은 기본적으로 거절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 하다 보니까 그럼 그 거절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법상으로 들어가겠죠. 나를 체면하라입니다. 나를 체면하라. 자, 제가 S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파라 그러거든요. 알파 마인드는 뭐냐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상태를 알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S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 S 마인드는 슈퍼 엑셀런트 수준이라는 거죠. 신 이하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 마음을 만든다는 거죠. 단단하게.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내 삶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처럼 나의 미션은 이거고 이번 사람의 미션은 뭐고 역할은 뭐고 이런 거야. 그래서 누가 어느 사람이 와도 이 영역에 벗어난 얘기들은 안 할 거야. 아무리 돈을 수록을 준다라고 해도 이런 어떤 자기의 삶이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저게 돈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50, 60, 70보다 시간 다 가버리고 이제 뭐 해야 되지? 용기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 삶을 정렬을 딱 시켜야 되는데 체면 세일즈에서 그걸 같이 할 겁니다. 사명을 그다음에 출사표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미래 한 10개 회상도 한번 해보고 미래 풍경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삶을 정렬시킨 다음에 드디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고객. 근데 제가 보니까 내 삶만 어느 정도 정렬이 돼 있고 자신이 있으면 고객한테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 고객은 자기 맞춰서 뭐 거절하거나 하거나 그건 그의 영역이라 나는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할 거냐 그까지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S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된다. 나는 신 이하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요새 제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냐면 좀 건방진 생각이지만 나는 인간 위에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저를 이렇게 막 마음 아프게 해도 그래. 이런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 신 아래 인간 위에 이런 마음. 적어도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인드도 괜찮더라고요. 사람의 마인드에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자꾸 깨지고 이러는데 그래 나는 인간보다 좀 높아. 먹을 것도 좀 자제하고 나는 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어. 왜? 난 이것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다 S 마인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를 체면하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에스크 하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모든 스포츠 코칭이나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코칭할 때 딱 얘기하는 게 뭐 선명한 목표 관리를 해라 아니면 시각화를 해라. 세 번째가 뭐냐면 셀프 토크 화거를 해라. 나는 잘 된다는 화거를 해라. 혼자 중얼거리면서 유명한 선수들 보니까 다 나 할 수 있어 그래 이번 공 잘 던질 수 있어 뭔가 셀프 토크를 하더라는 얘기죠. 긍정적인 셀프 토크를 항상 혼자서 있을 때. 그래서 제가 A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액션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 액션이 바뀔 때 여러분들이 아베 포럼 올 때 미리 자기한테 셀프 토크를 거는 거예요. 자 아베 토럼 가면 최단단 회장이 강의를 할 텐데 엄청나게 배워서 내 삶을 녹여낼 거야.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어떤 액션이 바뀔 때마다 집에 가서 뭔가 밥을 먹을 때 그래 내가 이 밥을 먹어서 정말 건강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액션이 바뀔 때마다 내가 셀프 토크를 하는 거죠. 긍정의 셀프 토크. 확언입니다. 나 스스로 나 그렇게 잘 될 수 있어? 잘 될 거야. 계속 그렇게 확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체면하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에스카다. 액션 셀프 토크입니다. 항상 어떤 기회가 될 때
나 스스로 계속 스스로 토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고객을 체면하라. 고객을 체면하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객의 방어벽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고객은 항상 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체면적 암시, 비구두 암시, 언어적 내부적 암시, 언어 외부적 암시 이렇게 나눠서 저것들이 하단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면적 암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 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또 체면적으로 그 사람한테 암시를 거는 거고, 두 번째 비구두 암시라는 것은 제가 말로 하지만 계속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고 뭔가 어떤 비언어적으로 그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맞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어떤 행위가 비구두 암시고요. 언어 내부적 암시.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당신은 편안합니다. 아니라 당신은 편안합니다. 선생님은 제 물건을 사는데 정말 멋진 삶을, 그냥 멋진 삶을 살게 될 거가 아니라 선생님 정말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억양, 고저, 장단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고쳐서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영향력을 올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언어 외부적 암시는 제스처와 뭐 다른 단어들 하는데 이건 극단에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고객하고 할 때 커뮤니케이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피치하고 토크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스피치를 하면 안 됩니다. 스피치와 토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스피치는 일방적이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체면 세일즈가 이렇게 좋으니까 당신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스피치고 토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세일즈, 체면 세일즈를 만들었는데 체면을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세일 토크를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삶에 도움되는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이런 토크를 하는 거죠. 토크를. 그래서 토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토크를 할 때 한 4가지 정도입니다. 그 사람하고 경청, 리액션을 해주고요. 칭찬을 해주고 좋은 질문을 해주고 멘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식으로 배우게 되고요. 이 경청은 주로 크게 이제 페이싱과 리딩. 페이싱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따라하는 페이스 조절하라는 거잖아요. 페이스 조절. 페이스 조절하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거죠. 백트래킹과 미러링인데 백트래킹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아침 맛있게 먹었어요 하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아침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시군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막 미주하고 그래서 선생님 보험을 2개 들었다는 얘기시구나.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백트래킹이고 미러링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의도적으로 같이 해주는 겁니다. 손을 올리면 나도 한번 손을 올리고 어디 하면 올리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이거 다 무의식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으로 저 사람 나 코드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해보니까. 그리고 리딩이라는 것은 드디어 이렇게 페이싱을 했으면 뭔가 나한테 끌어와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페이싱과 리딩이 있고요. 칭찬. 칭찬은 항상 거리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워낙 칭찬을 많이 봐도 그렇지만 그냥 겉으로 하는 칭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구체적인 칭찬. 그럼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가 이 사람을 보면 뭘 칭찬할까? 우리 김 대표님 옷이 아주 엘레강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수련하신다고 수련복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진짜 느끼는 대로 이건 입 빠른 소리가 아니라 느끼는 소리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입 빠른 소리겠지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을 거예요. 저기서 제가 선생님 제 책 하나 사시죠. 알았어요. 가져오세요. 몇 권 팔아줄까? 이럴 거라고요. 그 칭찬 한마디에.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는 습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면 속으로 칭찬하죠. 저 사람 달라 보이네. 근데 사람은 속으로 보기에는 내 에너지가 서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말은 안 해도 교통할 수 있다. 이러면 되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말이라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이 말을 통해서 하는데 이 말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에 어떤 에너지를 실을 거예요.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짓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좋은 질문.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고객이 지금 트랜스에 빠져 있잖아요. 오빠한테 빠져 있든 뭐에 빠져 있든 제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에 빠져 있는지. 그럼 그 사람의 트랜스로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서 질문을 끄는 거죠. 너 지금 관심사가 뭐니? 지금 뭐 하고 있지? 좋아하는 게 뭐야? 좋은 질문을.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딱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는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뭐 먹었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이게 좋은 질문이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보면 문제 파악하는 거 있고 문제 해결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멘트. 이제 드디어 멘트가 중요한 거죠. 내 거 사세요. 내 계약하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다 도망갈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제 이것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멘트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에다가 나하고 당신은 코드가 똑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건 필요해요. 이 무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어떻게 심어줄 거냐고 보자고. 자, 참인 명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리에 앉으세요. 이건 직접 명령이죠. 근데 자리에 앉으시는 게 어떨까요? 이건 앉으란 얘기면서도 명령이 아닌, 그러니까 자빈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 같이 하는 명령. 자, 어떤 게 보자고요. 절대로 또 사오란 얘기는 아니야. 그냥 맛있다는 얘기야. 이건 결국 사오란 얘기거든. 자, 또 센스 있는 사람들이 이 차를 사지요. 이것도 괜찮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센스 있는 사람들이 단단히 이 차 사시죠. 그러니까 센스가 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센스 있는 사람들이 이 차를 사지요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사지만 센스 있는 사람들이 단단히 차 사시죠.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좀 사고 싶은 돈은 필요 없지만 테슬라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고 싶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차장 부장들한테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왠지 네가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았어. 자, 보세요. 두 분께 이제 저를 보고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 여자를 뽑아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의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조건을 모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저는 잘해요 뭐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쭉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제가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뽑았어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체맨입니다. 후체맨. 제가 후체맨을 다 걸어서 학생들한테 자 내가 박수를 치면 발이 땅에 굳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면 들어가다가 제가 박수를 치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왜 못 들어가요? 하면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 제가 후책을 넣는다고요. 자, 당신이 깨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제가 박수를 치면 박수를 치면 창문을 열어요. 왜 여셨어요? 하면 최면 걸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열고 싶었어요. 답답했어요. 뭐냐면 무의식에서 그 의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의식 쪽에다 불어내는 겁니다. 무의식 쪽에서 체면이 들어간 상태인데 무의식적으로 너는 저 창문을 여는 게 지금 편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체면에 그럼 다 도망가지겠죠. 자기도 뭔지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그 보험 들어주고 싶은데 나 이 사람한테 뭔가 호응이 가는데 이 사람 나한테 코드에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무의식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 무의식의 언어로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고요. 자, 아날로그 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같이 그게 들어가잖아요. 어떤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목소리 톤, 그 다음에 높낮이, 그 다음에 제스처, 그 다음에 순간 멈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무의식에 좀 더 쉽게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사실 깊은 트랜스로 들어가는 거 저는 고객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깊은 트랜스로 들어가는 것은 배우기가 쉽습니다. 이건 좀 체면적인 요소가 띄우고 제가 고객 한 분이 계신데요. 제네시스를 보고요.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바로 계약하죠. 이렇게 거기에 악센트를 넣거나 뭔가 어떤 보조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계약하셨어요. 그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쪽들은 이 사람 무의식적으로 저 바로 누가 했다고 나도 바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무의식적으로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또 있죠? 제가 제네시스 성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멈추면 하는 거죠.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멈춤이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 참 틀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마킹은 저희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편해지고 더불어 다이어트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저희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불어 다이어트는 기본이 이게 아니라 저희 커피를 마시면요 마음이 편해지고요 더불어서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유의석이 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저희 커피를 마시면 좀 정지적으로 저희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불어 다이어트는 기본입니다. 무식 쭉 들어가는 거예요. 체면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당신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라 최인호 선생님 처음에 저한테 야단맞은 목소리 너무 좋아요. 빠바바바 이거야. 좀 너무 깊게 들어갑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이런 어떤 톤을 제가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모르게 행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야 너 지금부터 공부해 이게 아니라 야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멋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다른 사람의 어떤 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물건이 좋아. 그러면 선생님 제 물건을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어떤 사람들 제 물건을 가져갔는데요. 너무 행복하대요. 이런 식의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고객 중에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항상 저에게 당신과 대하면 너무 편안해져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도 이 사람하고 얘기가 편해지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하나로 보이는 것을 부분으로 보이는 건데 이걸 아마 많이 쓸 거야. 이게 원래 사실은 어떤 여자친구를 보실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여자친구를 호텔 갈 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거 하면 안 되겠더래. 내가 바꿔야 되거든.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도덕적으로 춤을 싫어하는 친구예요. 그 클럽을 유도할 때 이런 거죠. 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성실한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놀고자 하는 자유분방한 자신이 있단 말이야. 오늘 네가 자신있게 한번 놀아봐. 성실한 자는 학교에 좀 놔두고. 그럼 이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변명거리가 생기잖아요. 아, 내가 클럽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 오늘 하루만 내가 자유분방한 나를 좀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분리를 시켜줘. 그래서 이렇게 뭐 여자를 꼬시린다고 이거죠.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되면요. 자, 난 절대 내가 얘기 안 할까 하는데 딱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뭔가 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잠익 서술적 묘사를 해서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하는 전통 체면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눈을 감을 수도 있고 안 감을 수도 있는데 감으시면 더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어떤 그 허용적이면서 주도권을 사람한테 주죠. 내 어떤 체면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할 때 주도권을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선생님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대해서 그다지 뭐가 이익이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요. 과거에 나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유.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서 은유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체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얘기할 때는 뭐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에 저는요 공부 절대 안 시고요. 로또 맞아갖고요. 로또를 3번 맞았고요. 그때는. 야, 정말 좋겠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로또를 한번 맞았는데 완전히 망했어. 왜요? 그걸 감당 못해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다 빌려줬더니 망했어. 그래요? 이렇게 된 거죠. 야, 너 그거 하면 망해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망했다더라?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개미와 토끼와 거북이 심청전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고요. 자, 이거를 갖고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걱정했다, 낡은, 나는, 외로움, 침대를, 쭈글쭈글한 노후에 딱 한 분에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 딱 순간 나옵니다. 어떤 문장 있을까요? 나는 걱정했다. 나는 낡은 침대를 쭈글쭈글한 그렇죠, 그죠? 계속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늦어지더라는 겁니다. 내 무의식 속에 쭈글쭈글 낡은 노후 이런 걸 보니까 내가 늙었다는 이런 인상이 그냥 저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노년에 대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걸음걸이가 늦어진다는 거고 말도 늦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체면을 받아온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살아왔지만 저런 식으로 타인한테 체면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체면 세일즈를 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잡자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체면을 믿고 선하게, 나쁘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의미입니다. 거의 이게 결론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에너지가 좋을 것 같아서 체면 마술을 한번 하면서 오늘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여기 긴 줄이 있습니다. 이건 중간 줄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짧은 줄이 되고 여기 보면 짧은 줄이 있고요, 중간 줄이 있고요, 긴 줄이 있습니다. 이걸 뭐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일반 어떤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제 체면 세일즈 강의를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긴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습니다. 못 살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살아오셨는데 이제부터 체면 세일즈를 하면서 좀 더 멋있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또 짧은 줄이 있네요.
이 짧은 줄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약했던 점, 부족했던 점, 단점들 때문에 아쉬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쩌면 길에서 나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죠? 가끔씩 좋다고요. 여기 이제 중간줄이 있습니다. 이 중간줄은 긴 줄과 짧은 줄의 평범함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평범이란 말이 싫습니다. 비범하고 특별하게 되고 싶습니다. 제 목표를 세워서 뭔가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범이 싫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면 세일즈를 할 때 나를 먼저 체면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까 왔듯이 긴 줄과 중간 줄과 짧은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줄 길이가 다 틀려요. 그런데 이 틀린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허상일 수도 있고 우리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죠. 자,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단점이라고 하나들, 아니면 내가 우울하고 이게 내 생각이지 내 어떤 사실은 아니거든요. 따지면 내가 우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이 고객이 나한테 어떤 거절했다? 그건 거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게 전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제가 하나씩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아픔, 우리의 단점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 자기 체면을 걸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 약점이네요. 자, 이제 중간줄입니다. 저는 지금 평범이란 말, 이 평범이란 말도 사랑합니다. 왜? 비범과 특별함을 추구하다가 남는 것이 평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범도 좋아해요. 자, 이제 긴 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100살 이상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험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체면 세일즈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 강의를 듣고 이후의 삶, 그 이후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길게 우리 체면 세일즈를 하면서 멋있게 살아가자고요. 괜찮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은 체면이라는 거죠. 체면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할 수 있다니까.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 하면서 갈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 나의 어떤 믿음, 이것이 바로 그거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마쳤습니다. 아주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괜찮았죠? 네. 만약 체면 세일즈가 오픈이 된다면 다 되시겠죠? 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단 선생님 본인 같으시죠? 네. 제 헤어스타일을 기르고 있어요, 계속. 이제 복장도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데, 최단 선생님